요즘에 뭐 가까우신 지인분들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에 대응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주세요. 일단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은 제각기 상황도 다르고 기본적인 경제 지식도 약간씩 다르죠. 그리고 또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최근에 한두 개 영상만 시청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서 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이 도입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약 지난 70년간이죠. 미 연준의 기준금리와 주식시장이 반토막 이상 이렇게 폭락했던 구간을 표시해둔 지표인데요.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회색의 구간들이 주식시장이 반토막 이상 폭락했던 이런 구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회색 실선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겠죠.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을 제가 미리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 드렸는데요. 항상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따라오는 게 있죠. 그 화살표가 끝나가는 부분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토막 나는 폭락이 왔었다. 이게 지난 70년간 반복됐다 이겁니다. 그럼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다 인상을 했기 때문에 폭락이 오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미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하거든요. 이거 통화정책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런 구간마다 물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금리를 순차적으로 인상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폭락은 도대체 왜 왔을까요? 그림처럼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호황의 국면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된 후에는 항상 정점이란 걸 찍고 경기도 침체되고 이때 주식시장은 더 빠르게 반토막으로 뚝 떨어지죠. 이런 순환이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는데 이건 뭐 설비 투자가 과잉돼서 그렇다 또는 재고가 과잉돼서 그렇다 이런 의견이 현재 좀 다수설이죠. 주글라 파동, 키친 파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뭐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럼 다시 그림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뭐 90년도까지만 해도 보시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각도 보시면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990년으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연준이 본격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나 금리를 올릴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장 상황도 봐가면서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리죠.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완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폭락의 시기가 예전에는 뭐 기준금리 올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곧바로 폭락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점점 느려지는 이제 추세로 가고 있죠. 지난 70년간의 기준금리 인상의 역사로 봤을 때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그 마지막에 폭락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서 화살표가 위로 솟구치는 요 각도가 셀수록 폭락의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더라. 그런데 이제 막 금리 인상을 시작한 시점이란 말이죠. 뭐 지금부터 무슨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부터 걱정할 우려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 이후 어느 시점보다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수록 폭락의 시기가 더 빨리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수록 단계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줄인다. 이게 바로 유비무환이죠.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을 갖고 나가면 굉장히 잘했다 생각하는 거고 뭐 비가 안 오면 우산을 갖고 다니는 게 약간은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마음이 편하죠. 자, 이제 두 번째, 과거 금리 인상부터 주식시장이 반토막으로 폭락하는 그 이전까지의 구간을 보면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구간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이 오히려 더 뜨겁게 타 올랐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실물 경기가 정점이죠. 최고점을 찍기 전까지 상승의 후반부 요 부분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이 구간은 경제가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주가도 잘 오르는 구간이 펼쳐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 고점에 물리는 거죠.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이렇게 되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은 우리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상당히 잘 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무식하게 걱정된다고 한 방에 다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때 남들 그냥 부러워하면서 우리 손가락만 빨고 있다 그러죠. 배 아프게 혼자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줄이면서 상승에도 소외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채널에서 경제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에요. 세부적인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향후
계속 금리 인상이 지속될 텐데 우리 채널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기본을 지키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계속 상기시켜 드릴 거예요. 그림처럼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그래서 경기가 정점으로 점점 치닫고 있다. 이거는 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의 상승이 계속되면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런 2008년과 같은 이런 구간에서는 대출을 막 풀로 땡기고 위험한 투자를 즐겨요. 그래서 우리 채널을 계속 시청하시면 지속적으로 마인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아무리 많이 뜨겁게 타올라도 단계적으로 좀 주식의 비중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상기시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채널은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큰 흐름을 잡으시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나서 최신으로 발표된 이런 경제 지표나 통화 정책 그리고 중요한 뉴스 등을 보면서 혹시라도 큰 흐름의 변화가 될 게 없는지, 우리의 대응하는 시나리오는 혹시 바꿔야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최신 경제지표를 통해서 경제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산업생산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3월 한 달간의 산업생산지표인데요. 일단 그림만 딱 봐도 아시겠지만 나쁘게 발표되지 않았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정도만 보려고 하면 안 되겠죠. 산업생산지표가 뭐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투자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 우선 산업생산지표가 뭐냐, 미국의 제조업, 광업, 전기, 가스 등 이런 유틸리티 등의 실질적인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측정한 지표가 바로 산업생산지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 그러면 생산이 왜 이렇게 경제에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경기가 호황일 때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재고도 많이 쌓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반대로 경기가 둔화될 때는 어떨까요? 당연히 생산량을 줄이고 재고도 줄이고 설비 투자도 하지 않겠죠. 따라서 생산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게 핵심인데요. 그림은 미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입니다. 이 화살표를 놓고 제가 설명드리기 쉽게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에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산업 생산이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산업 생산 증가율이 이 제로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은 생산이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했다는 소리예요. 우선 이때는 주식을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반대로 그럼 화살표가 올라가는 구간,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거나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야 될 구간입니다. 생산이라는 거는 기업의 매출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이거죠. 만약에 전체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이런 구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체 기업들을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를 하겠죠. 반대로 화살표가 내려가는 구간에는 우리가 미리 주식을 매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구간일까요? 과거 보시면은 3, 2, 1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럴 때 매도하면 굉장히 좋은 시점들인데 아직은 보시면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바로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낫겠죠. 왜냐? 주식시장이 그 구간에 굉장히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산업생산지표의 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죠. 표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여러분께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림의 이 주황색 선 보이시죠? 이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지표고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박스 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좀 확대할게요. 이게 내구재 중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까지 이렇게 생산이 감소하다가 갑자기 튀어오르고 있어요. 자동차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역시나 주황색의 최근의 산업 생산이 대부분 산업에서 다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좀 유독 많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내구재뿐만 아니라 장비 부분을 보면은 역시나 트럭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그러니까 산업용 자동차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 산업 생산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공급 대란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산업생산 지표에 대한 총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생산은 제조업, 광업,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의 실질적인 생산량을 측정하는 이런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생산은 말 그대로 기업의 매출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구간엔 주식도 상승하고 전년 대비 감소하는 구간 및 그렇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는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산업 생산이 본격적으로 감소한다 보기는 아직 좀 남은 구간이죠. 하지만 향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질 경우 산업 생산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과거와 같은 화살표 국면에 앞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이런 구간이에요. 따라서 당장은 인플레이션과 생산 감소의 영향을 다른 지표,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발표된 산업 생산 지표만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당장 매도해야 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전체적인 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 달간 미국 자동차 부분, 그리고 부품 부분에서 생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볼 때 운송대란 문제가 조금씩 해소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공장 가동률이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큰 흐름과 세부적인 지표들이 일치를 하고 있죠. 당분간 인플레이션 증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이 나타날 거지만 지금은 경제 호황의 뒷부분 어느 쪽 구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고, 인플레이션 또한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서 매출 증가에 한몫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기준금리 인상 구간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호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의 상승은 즐기되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고 그 중간에라도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만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존버가 아니죠.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우리가 기존에 봤던 뷰와 일치하는 이런 경제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존버 인베스트라고 불릴 정도로 주식시장이 그동안 하락하면 존버를 말씀드려 왔어요. 이유는 실물 경기가 성장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실물 경제에서 유동성이 흡수되죠. 우리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앞으로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부터는 혹시나 만약에 큰 이슈가 발생해서 주식시장이 눌린다 그러면 수요 감소로 폭락으로 좀 빠르게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존버 인베스트가 아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는 이걸 면밀히 분석해서 현금화를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하고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겠다. 이 부분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후원 주신 분들이 간간히 계신데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말로만 때우다가 그러면 도저히 죄송해서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감사의 의미로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달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